참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건 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참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지금 상당히 저희들이 무력의 충돌을 우려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는데 사실 이제 무사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체포가 이루어졌고 지금 국민들이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들이 많이 어려운데 이를 계기로 해서 좀 국민이 다시 하나로 뭉쳐서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발전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대통령 체포영장이 집행이 됐고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체포됐습니다. 10시 33분에 체포 집행이 이루어졌고 약 20분 만에 53분에 대통령 호송 차량이 공수처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구금 상태에서 최장 48시간 조사를 받게 되고 이제 곧 공수처 조사가 시작이 될 것 같은데, 자, 200쪽의 질문지, 여러 앞선 이제 김용현 전 장관이라든가 뭐 별들, 장성들을 통해서 얻은 어떤 내용들을 토대로 질문을 꾸준히 보강하고 추가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대통령은 묵비권을 행사할 거란 말이죠. 묵비권 아마 대부분의 질문에 대해서 이미 지금 그 회견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미 잘못된 수사고 불법 수사라고 한 상황에서 그 수사에 응할 의지가 일단 없는 거로 보이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48시간 이내에 법적인 절차가 가지만 그보다 더 짧아지지 않을까. 이미 모든 팩트라든가 수사 상황은 저희가 전에 듣거나 아니면 일부 취재한 내용에 따르면은 이미 다 수사는 끝난 거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수사는 다 끝났지만 그 수사의 프로세스상 지금 채워야 될 부분, 그러니까 출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오늘 완료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무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저는 아까 저희가 아마 오늘 오전에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제는 아닌 것 같고 배경이 왜 커튼 앞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급하게 관저에서 찍은 것으로 좀 추정이 됩니다. 예, 그게 오히려 이 대통령 본인의 그 마음의 커튼을 아예 다 걷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 많은 네. 관저에 멋있는 배경도 많을 거고 창문도 있을 거고 아니면 마음의 커튼 너무 시적인 표현 같은데. 저는 근데 이게 좀 되게 그게 처음에 딱 보자마자 그 인상에 딱 들었는데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사를 마친 이 서울구치소에 구금 예정인데 차정현 주임검사가 직접 검사가 조사를 한다고 하고요. 대통령이 만일 묵비권을 행사한다면 그거와 관계없이 그러면 김대희 기자 보기에는 구속영장 청구에는 뭐 문제가 없을 것이다, 무난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시는 겁니까? 맞습니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검사나 아니면 아까 최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했던 검사죠. 그 두 이대환 차정현 두 부장검사가 투입되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또 다 원칙주의자들로 알려져 있는데요. 강도 높게 아마 수사는 진행되지만 뭐 묵비권이라든가 진술 거부를 일관한다라고 하면 약간 한쪽에 메아리로만 수사가 진행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앞서서 지금 이제 계속 공수처 내부에서 나오는 거는 그 이재승 공수처 차장검사가 윤 대통령에게 조사 취지와 방식을 설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뭐 박근혜, 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 수준의 예우는 어렵다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두 전직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의 피의자로 검찰과 날짜를 조율해서 자진 출석했지만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은 뭐 3차례 출석 불응했고 또 체포영장도 2번이나 어긴 상황에서 강제 구인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은 좀 기대하기 힘들다라는 게 공수처 내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 녹화된 영상 그 커튼 앞에서 찍었다라고 김대희 기자 말씀하셨는데 좀 조명도 없고 좀 초라해 보이죠? 영상의 어떤 질이라고 할까? 내용 보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저를 응원하고 많은 지지를 보내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습니다. 사실 법이 무너졌다라고 공포스러운 좌절감을 맛봤던 국민들이 12월 3일 밤에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수사권이 없는 기관의 영장이 나오고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생영장을 발부하는 걸 보면서 이 이야기는 지금까지 어떤 일련의 과정들을 모두 부인하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어 보이고요.
그리고 그 거짓 공문서라고 얘기한 부분은 좀 논란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뭐 공문서를 위조했다라는 얘기인데 글쎄요, 이거에 대해서도 참 국민들이 어떻게 보실지.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개탄스러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피해자가 저렇게 조사를 받으러 오면 어느 정도의 조사를 받게 됩니까? 지금 현재 48시간으로 정해져 있지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묵비권이라든가 뭐 진술 거부를 하면 일방적으로 그 검사들이 그 질문지 200페이지 정도를 읽는 수준으로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건데요. 혐의 입증에는 이미 자신이 있다라는 말씀이셨죠, 아까? 맞습니다. 네. 지금 이게 다 아마 영상조사실에서 하게 되면 다 녹화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뭐 제스처라든가 아니면 표정이라든가 또 말 하나하나가 또 모든 그 수사의 상대 쪽 입장에서는 단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일체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은 조사 자체는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거고 오히려 그 해석이라든가 검사들끼리 논의하는 과정이 오히려 더 길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대통령의 모습이 노출된 것은 영상을 통해서가 지금 뭐 오늘은 처음인데 만약에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송을 하는 그런 장면이 혹시라도 좀 노출이 될까 어떨까 궁금하기도 한데 통상 뭐 전례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십니까? 그 공수처 입장에서는 오늘 들어가는 것도 저는 이제 정말 정문으로 들어가길 바랬습니다. 이게 마지막은 그래도 정말 떳떳한 거를 다 떠나서 그래도 일국의 대통령이 뭐 취재진이 있더라도 아예 정문으로 들어가서 호의를 받으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경호원들은 의장대처럼 한 184에서 185 되는 분들이 여러 분이 있을 겁니다. 그분들이 이렇게 둘러싸도 보이지 않을 텐데 그냥 오히려 호의를 받으면서 정문으로 들어가는 모습으로 마지막을 남겼으면 좋을 것 같은데. 마치 임기 초기에 대통령이 기자들과 허심탄회하게 문답하듯이. 네, 맞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저 계단 앞에 아마 모든 취재진이 다 와 있었을 텐데 저 앞에 뭐 포토라인에 쓰는 거는 그거는 찬반의 의견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지만 그 출석 자체까지 이게 되게 시간이 걸려서 출석하는 부분이고 아까 연설 내용에서 보면은 뭐 불법이지만 수사에는 임하기로 했다라고 했으면 수사에 임한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뒷문으로 가는 경우에는 말 그대로 그 뭐 성 피해를 받은 분들 그러니까 얼굴이 나오면 안 되거나 모습이 나오면 안 되는 분들이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얼굴을 굳이 노출할 필요가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 2차 가해가 우려되는 맞습니다. 네. 2차 가해가 우려될 경우인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 모습을 굳이 보이면서 뒷모습을 보이면서 들어갈 정도였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 헌정 질서 회복의 첫걸음이다 이런 입장을 냈고요. 지금 김대희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긴 하지만 출석에는 응하지만 제가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한 건 아닙니다 라고 계속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조사 과정에서 이재상 기자 저렇게 네. 계속 부인을 한다든가 묵비권을 행사한다든가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피의자 입장에서는 좀 불리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불리할 수도 있겠지만 좀 원론적으로 보면 그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서 법과 원칙을 중요시하고 또 법을 다루었던 사람이 집행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했지만 사실 불통의 시대가 돼버렸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권이 사실은 정치라는 게 대화와 협력을 통해서 소통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대결과 반목을 하는 계속 불통의 정치가 계속되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나라가 두 갈래로 두 곳으로 나누어져 가지고 서로 한 곳을 쳐다보면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체포영장에 대해서도 너무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한쪽은 네. 당연한 거다, 이건 불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시각으로는 당연히 본인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묵비권을 행사해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은 지금 묵비권 행사를 예고하고 있는데 글쎄요. 과연 어떤 계속 묵비권 행사할지
일단 주임 차정현 부장검사가 직접 조사할 예정인데요. 묵비권을 행사한다면 생각보다 조사 시간이 길어지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김대희 기자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예단하기는 쉽지는 않지만 그냥 지금까지 나온 기사라든가 아니면은 야권이나 몇 분들이 이제 얘기하신 내용을 취합을 하면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신청을 하고 아마 발부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약 20일가량이 그 수사기간이 주어지는데 그거를 아마 이제 검찰하고 특검이 나눠서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특검법 통과 부분도 그래서 중요한 건데 지금 어찌 보면은 윤 대통령이 이번에 진술 거부나 아니면은 묵비권을 행사한다는 부분은 지금 현재 수사보다 가장 이 대통령 측에서 얘기하는 거는 탄핵 심판을 지금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탄핵 심판의 그 프로세스가 계속 진행 중인데 이게 빠르면은 2월 초중순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걸 계속 늦춰서 결국 뭐 4월 18일 얘기까지 나오는 건데 이번 뭐 특검이 관철이 돼가지고 20일 수사에서 어떤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 탄핵 심판과는 별개로 탄핵 심판은 아마 그 4월 18일을 얘기했던 거는 그 두 헌재 재판관이 임기가 다 되는 것 때문에 인원 조정을 통한 약간 시간 끌기로 이제 예측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번 수사가 좀 빨라질 경우에 구속 수사가 빨라질 경우에는 그런 탄핵 심판의 과정은 모두 좀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이제 이번 모든 게 여기에서 네. 또 결정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다른 방송사에서 이제 나온 뭐 단독 보도에 의하면 변호인이 왜 들어오느냐 대통령 관저 진입 과정에서 이제 박충권 의원이 전한 이야기인데요. 영장 집행 인원이 신분증을 다 보지 않았느냐, 비밀 구역에 들어오지 않았느냐라고 말했는데 윤 대통령 변호인을 본 차정현 부장검사가 출입증 없이 들어온 거 아니냐면서 경호처 측에 즉각 퇴거 조치를 요구한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 박충권 의원은 공수처와 경찰이 진입하는 과정에서 여당 의원들을 포함한 여러 사람이 다치고 옷도 찢어졌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건 좀 팩트체크가 필요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공수처 공식적인 입장은 다친 사람이나 물리적 충돌은 전혀 없었다고 아마 진입하는 과정에서 정치인들이 맞거나 하는 과정에서 일부 약간 몸싸움은 좀 있었을 수도 있는데 큰 부상자가 나온 것 같진 않아 보여요. 아마 몸싸움 자체는 오동훈 처장 입장이나 아니면은 우종수 국수본부장 입장에서는 아마 일말에 그러니까 그 해당 경찰이 아니면 다 이번에 체포조로 투입됐던 경찰한테 아마 수차례에 걸쳐서 얘기를 했다고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총 관련돼서는 그 화기에 관련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방탄조끼는 입대 총을 아예 처음부터 갖고 들어가지 말라고 할 정도로 말 그대로 그렇습니다. 이게 먼저 때리기까지는 계속 맞고 있어야 될 정도로 그런 정도의 뉘앙스로 얘기를 했다고 이제 전해지는데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번에 물리적 충돌을 일으키면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물론 이걸 또 뭐 자작극이라든가 아니면 그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오동훈 처장 같은 경우나 아니면 그 우정수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그 물리적 충돌에 대해서 거의 노이로제 가깝게까지 좀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